해외 의학 논문은 진리가 아닙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며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가장 좋은 임상 대상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기적의 식단, 저자 이영훈이 쓰고 북드림에서 편했습니다. 최근에 이 책은 다시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들을 보완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과거에 한번 소개드렸던 책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 기적의 식단의 다른 본문 중 환자들의 체험 사례를 추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이 왜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되었는지 그 역사적 사례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자 소개 이영훈, 저탄고지 라이프스타일 네이버 카페 운영자, MBC 다큐멘터리 지방의 누명 자문위원, 다이어트 닥터 자문위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안과 전문의로 부산에서 안과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환자 임상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안과 질환을 비롯한 많은 대사질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이제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의 누명은 의학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 지난 수십 년간 주류 의학계에서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심장병 및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낙인 찍었고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경고해왔다. 포화지방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니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동물성 지방을 자제하고 채소나 곡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을 섭취하더라도 식물성 지방이 좋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심장을 망가뜨린다는 논리는 안셀키스라는 학자의 논문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이 이론은 실험 결과가 조작한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날조된 실험 결과에서 비롯된 허위 경고를 건강의 절대 지침처럼 생각하고 있다. 지방에 누명을 씌운 그 사기극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자.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몸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건강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주범이며 혈액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한 곳에서도 콜레스테롤과 심장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콜레스테롤이 다량 함유된 음식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콜레스테롤은 심장의 적이라고 처음 규정한 이는 안셀키스라는 생리학자다. 그는 1940년대 후반 22개 나라에서 5, 60개에 이르는 대대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1953년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포화지방을 먹으면 심장병에 걸린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주장을 근거로 1977년 미국 식생활 지침자문위원회는 저지방 식단을 건강식단으로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후 이 주장은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통용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안셀키스는 22개국 중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15개국의 자료는 누락시켰다. 단지 7개 나라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 같은 주장을 했음이 한참 뒤에 밝혀졌다. 누락시킨 15개국 자료를 분석하자 오히려 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그가 인용한 7개의 나라의 자료에서도 콜레스테롤과 심장질환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 포화지방에 누명을 씌운 것이다. 결국 안셀키스는 1997년
음식을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는 심장질환과 아무 연관이 없다고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심장질환이 콜레스테롤 때문이라는 그의 연구는 의학 역사상 최대 사기극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학자의 양심을 저버린 그의 사기극이 낱낱이 규명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혐오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 식생활 지침자문위원회는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2014년 콜레스테롤을 위험식품 목록에서 제외했고 2015년에는 성인 기준 1일 300mg으로 제한했던 콜레스테롤 권장 섭취량을 아예 폐지했다. 위원회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면서 콜레스테롤은 과잉 섭취를 걱정할 영양소가 아니다 라고 못 박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원회는 불과 5년 전인 2010년에는 콜레스테롤을 하루 300mg 이하로 섭취하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 심장협회 역시 2015년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파격적인 발표를 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100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했던 목표 수치를 없애버렸다. LDL 수치를 기준에 맞춘다고 해서 심혈관 질환이 줄어든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음이 그 이유였다. 일본도 2015년 5월 콜레스테롤 권장량 제한을 폐지했다. 일본은 성인 남성 750mg, 성인 여성 600mg으로 미국보다 1일 콜레스테롤 섭취 권장량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마저도 없애버린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권장량 제한을 폐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멀리하면 단백질 부족으로 영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하는 식습관을 지양하라는 경고까지 했다. 콜레스테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는 세계적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기도 바꾸어 놓았다. 타임은 1961년 안셀키스의 사진을 표지에 실으면서 포화지방이 동맥을 막아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커버 스토리를 실었었다. 하지만 2014년에는 기존의 입장을 180도 뒤집어 버터를 먹어라 라는 도발적인 문구로 커버 스토리를 장식했다. 콜레스테롤의 적에서 우군으로 극적인 전향을 한 셈이다. 2018년 9월 과학 전문 월간지 임상양리학 전문가 리뷰에 실린 논문 하나가 화제를 몰고 왔다. 전 세계 수십 명의 심장 전문의가 LDL 과다가 심장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의 심장 전문의 17명은 129만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 결과 혈중 LDL 수치가 높은 것과 동맥경화 사이에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LDL 수치가 높은 노인들이 가장 오래 산다는 사실도 이 논문에서 밝혀졌다. 지금까지 지방이,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은 오랜 시간 만성질환의 용의자로 누명을 써왔습니다. 지방은 무죄입니다. 오늘은 저탄고지를 통해 환자를 치료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탄고지를 만나고서야 그동안 피곤에 찌들어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같이 좋은 몸 상태를 그동안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36세 여자로 항상 건강에는 자신 있었고 혈액 검사 결과도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조금 높을 뿐 대부분은 정상이었습니다. 갑상선 문제로 내과를 찾았지만 의사로부터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2017년 10월 기능의학 검사를 해보니 갑상선 자가면역 항체도 172로 높고 초음파 상에도 염증이 모여
하시모토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탄고지를 시작하며 제일 좋아진 건 피로감과 피부 트러블, 수족 냉증입니다. 평생 피로에 찌들려 살다 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인데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좋아지고 나니 아, 당시 내가 피곤했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면증을 모를 정도로 잠이 많았고 낮이든 밤이든 시간만 있으면 잠을 자야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낮잠을 자지 않아도 낮에 활동하는 것이 거뜬하고 예전처럼 많이 잠을 자지 않아도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여드름, 뾰루지를 달고 살았는데 밀가루와 첨가물 섭취를 줄이면서 피부가 점차 맑아지고 피부 트러블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염 증상도 있었는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수족 냉증 역시 좋은 지방 섭취를 늘리면서 개선돼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저탄고지 식단을 한 지 2년 8개월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아직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자가 면역 항체 수치는 172에서 76.8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초음파상에서도 갑상선 염증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이 저처럼 식단과 치료를 통해 나아져 건강하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저탄고지로 기적을 경험하다. 엄마, 오늘도 아파? 3년 전 이맘때까지 한창 응석부릴 나이였던 제 아이가 저에게 수시로 물었던 말입니다. 당시 저는 적출만이 답이라는 심한 자궁선근증과 사투를 벌이던 와중에 황반변성을 연이어 진단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때마침 MBC에서 방영한 지방의 누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건강상식을 뒤집는 내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 여기저기가 아픈 나에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지방의 누명이 나온 의사들 중 한 분이 안과 전문의였던 게 생각나 다음날 아침 바로 부산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것 말고 달리 표현할 말이 없네요. 너무 절박했으니까요. 원장님은 예약도 하지 않고 불쑥 찾아간 저를 내치지 않고 친절하게 진료해 주었습니다. 원장님, 서울의 대학병원 여러 곳에서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는데 실명할 수 있다네요. 자궁 성근증만으로도 죽을 것처럼 아픈데 말이죠. 아직 아이가 어려 제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해요. 남편에게도 늘 아픈 모습만 보여주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후 저탄고지 식단과 원장님의 가이드를 정말 충실히 지켰습니다. 몇 달 후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좋다는 영양제와 음식들을 몇 년 동안 챙겨 먹어도 꿈쩍 안 하던 황반변성 중심축이 좋은 쪽으로 움직여 진행이 멈췄습니다. 자궁 성근증도 적출 수술 없이 나았다는 진단을 받았죠. 꿈만 같았습니다. 요즘 아이가 제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엄마가 건강해져서 너무 좋아요. 다시는 아프지 마요. 저탄고지로 황반변성을 극복하다. 저는 올해 환갑이 갓 지난 남성입니다. 20여 년의 당뇨 유병 기간을 약 없이 관리하다 보니 예순이 가까워올 즈음에 몸에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MBC 다큐멘터리 지방의 누명을 통하여 고지방 식단을 접했습니다. 이 식단을 따라하며 나흘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치 가까이 감소하는 신세계를 맛보았습니다. 사실 제게는 당뇨도 오랜 숙제였지만 황반변성을 5년 이상 겪어오며
시력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치료 방법인 항체 주사 치료가 아니라 항산화와 식단을 통한 기능의학적 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내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하였고 항산화와 식단을 한 지 1년 반 만에 완치 판정을 받는 기적 같은 기쁨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의 기적의 식단 중 치료 사례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대규모 임상 사례나 실험 결과는 아닙니다. 한 의사의 개인적인 경험과 임상 사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책을 좋아합니다. 해외 의학 논문의 사례를 진리인 양 떠드는 것보다 직접 몸으로 느낀 실증적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탄수화물 대사와 지방 대사의 중요한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자와 편집자의 배려가 돋보이는 책입니다. 만약 다이어트와 요요의 무한 반복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처음 입문하신다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자의 치료 사례들을 유심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환자들을 괴롭히는 악당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는 더 이상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할 경우 당뇨는 우리의 신체 기관을 하나하나 망가뜨립니다.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눈입니다. 망막을 파괴해서 실명하게 만듭니다. 신장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썩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마지막은 다리마저 망가뜨립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2,000명이 당뇨발로 다리를 절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초에 1명씩 당뇨로 다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당뇨,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이영훈 원장은 여러 사례를 통해 당뇨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탄고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뇨의 원인은 누구나 아는 당, 즉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탄고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썼습니다. 단숨에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에게 적합한지는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가장 좋은 임상 대상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영훈 원장님의 강의를 보았습니다. 참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의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따뜻함을 책으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